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제463화 미주아닌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도에 살고 있는 김정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미주 동포들이랑 인사할 수 있고, 우리 존경하는 김정인 선생님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김 사장이고요. 린다모님은 미국에서 인디애나주에서 오래 사시다가 한 음, 1년 전에 제주도에 가셔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제주도에서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우새의 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인 대표님, 그리고 네, 린다모님. 네, 오늘은 제주에서 우리 린다모님과 송악산 알뜨르 사람들의 김정인 대표님 모시고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나누기 전에 먼저 간단히 송악산 알뜨르 비행장에 대한 말씀 드릴게요. 이곳은 제주도의 도민들이 대를 이어 농사를 짓던 농지 겸 목초지였던 곳이에요. 그런데 항일 무장 투쟁 시대였던 그 시절 1920년부터 1930년 중반까지 중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세계 정복을 꿈꾸며 준비한 전조기지입니다. 80만 평에 달하는 이 넓은 땅은 정뜨르 비행장과 함께 대표적 일제 군사 시설입니다. 행장, 관제탑, 대공포진지, 경납고 등이 보존되어 있고 비행장 관제탑 등이 남아 있는데요. 당시 일본군 전투기를 은폐하고 정비하기 위한 시설물로 약 10년간 모슬포 지역 주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바로 일본의 잔인하고 극단적 전술인 가미카제를 위한 조종 훈련도 이곳에서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강제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바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린다님. 오늘 함께 김정임 대표님을 모시고 나왔는데요. 우리 김정임 대표님 소개 말씀 부탁드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61년에 이 대정 알뜨르 지역 인근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여성 농민이고요. 네. 그리고 여성 농민의 활동을 기반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성 농민의 활동을 하면서 지금 지역 활동을 또 시작을 한 건데, 다름이 아니라 이 지역이 그 중국 자본에 팔려서 네, 중국 자본에 팔려서 개발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게 201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그 당시에 이 개발을 처리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주 여성 농민 회장도 역임하셨네요. 그 전국 여성농민회라고 해가지고 비악 간파 신화의 그 세계 농민단체에 가입돼 있는 전국 조직이에요. 그곳에서 식량 주권과 성평등한 그 농업 농촌을 위해서 여성농민회가 1989년 창립 이래로 지금까지 여성농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그 제주도 연합 회장을 역임하면서 박근혜 그 투쟁에 있어서도 좀 선봉에 서서 예, 그것을 제주도에서 이끌었었고요. 또 이제 그 이후에 토종 종자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여성농민의 활동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의 그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1년에 한 12개의 마을에서 13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성 농민들과 함께 이제 목소리를 외칠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송화학산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송악산이 사진으로 보아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지금 해안가들이 거의 개발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도 유일하게 이 송악산 근처가 개발되지 않은 해안선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해안선과 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 모습 그대로 지켜내서 저만이 아니라 우리 딸들, 아들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그 이후에 오는 미래 세대들이 이 경관의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고향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막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금도 싸워오고 있고 그 송악산 개발 반대 투쟁을 하면서 제주도로 하여금 그 신해원 땅으로 넘어간 땅을 다시 도로 사게끔 했습니다. 도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사게끔 했는데 그 살 때 당시에는 이 송악산이 갖고 있는 지질학적 가치와 그리고 문화적 가치와 그리고 이제 알뜨르가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담아내서 생태병화공원으로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그런 벨트화를 시켜내보자고 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다른 시도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맞서서 또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해를 돕기 네. 위해서 이 알뜨르 송악산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같이 잠깐 볼까요? 네. 이게 이제 멀리서 본 비행기 경납고 어, 이렇게 네. 되죠. 예. 송악산에서 한 차로 한 10분 네. 그 안에 이 뭐죠? 바로요. 인근이에요, 바로. 바로 옆에 진짜로 걸어서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아주 정말로 엄청난 땅에 이 일본군들이 그 비행기 경납고랑 비행장이랑 뭐 자기네 막사랑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일본군 부대를 조성해 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없어지고 뭐 농사 짓고 하지만은 그 비행장 활주로 이게 보니까 활주로 지금 넓은 곳이 다 활주로였겠네요. 그러니까 저 네, 경납고에서 활주로가 나와서 조금 남아 있고, 예, 예. 이렇게 이 경납고가 전체로 12개라고 그랬나요? 지금 남아 있는 게 19기. 19기, 네, 한 네. 19개가 이렇게 쭉 흩어져서 있어. 먼 데서 보면, 밭 안에 저게 뭐지? 이게 뭐가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저게 뭐지 싶은데 가까이에서 가서 보면은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조그만 폭격기가 딱 숨어 있을 만큼의 크기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지하 안에서 다 작전 짜고 뭐 이런 게 할 수 있는 지하 벙커가 완전히 가려져 있는 출입구랑 나오는 데가 따로 되어 있는 그럼 그런 경납고에 비행기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더 들어가면 또 어떤 벙커들이 있나 보죠.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네. 예. 벙커들 있고 뭐 막사 있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지금 뭐 미군 부대 이렇게 하면 될 것처럼 일본 부대가 아, 완전히 셋업이 돼 있더라고요. 예. 이 조금 아유, 추가 설명을 경납고 하면 뒤로 보이는 게 바로 송악산인가 보죠, 저게. 음, 아닙니다. 뒤로 아니에요. 보이는 거는 삼방산입니다. 삼방산. 삼방산. 삼방산, 네네. 저게 이제 그렇군요. 종령 화산체 종인데요. 사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곳은 그 한일 무장 투쟁 시기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이 대담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맨날 일제강점기란 말을 계속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일제 강점기가 아닌 한일 무장 투쟁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예, 그냥 예, 왜냐하면 일제한테 아직까지 강점당한 그런 피동적인 예, 그런 예, 표현보다는 예, 우리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와 싸웠던 투쟁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합니다. 일제 강점기, 일제 식민지 시대는 그쪽 그 일본 측의 입장인 거고,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쓰면 예.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음, 우리 그 한국 근현대 역사를 전공하거나 전문가분들이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고요. 맞아요. 네, 음, 그나저나 이제 1926년이면 사실은 그 이미 그 이제 한일 합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주권이 상실된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일본 그 제국주의가 여기에다가 비행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웁니다. 1926년도에. 처음에는 한 20만 평 정도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는 원래 7개의 자연 불악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고
그리고 이제 비행장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1937년도 3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확장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37년도에가 바로 중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곳에 40만 평의 규모로 다시 확장을 하게 되고 해방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확장을 해요. 그러다가 1945년도 당시에는 80만 평에 이르는 어우, 땅으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여기에서는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제주도민은 물론이고 한국에 있는 그 육지부에 있는 그 광부들까지도 투입돼서 이 갱도를 짓고 그리고 이제 굴을 파기 시작하고 그 엄청난 규모의 비행장이 건설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에 한 40여 개의 비행장들이 건설은 돼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이제 일반 민간 이제 항공으로 이제 많이 전환이 됐고, 그리고 여기는 국방부 소유의 땅으로 남아 있으면서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그러면서도 다행스럽기도 한 그런 그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현장들은 곳곳에 그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그 시기를 지나서 바로 이제 50년도에 이제 한국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한국 전쟁이 터질 당시에 이승만 그 정권이 그 부산까지 밀리면서 제주도에 와서 이제 정부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그 4.3 때 사상이 불순한 자들이 많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때 살아남은 그 사람들 역시 50년대 예비검색으로 인해서 또 한 1,000명 이상이 이제 무자비하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학살을 당하는 그런 시기고 또 역시도 여기도 백조일선 한 252구가 학살당한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제 육군 제1훈련소로서 이곳에서 훈련을 하고 바로 그 학도병들이 이제 한 일주일도 와서 연습하지 않고 총검술 연습하고 바로 전장에 투입되는 이런 그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이런 곳이어서 이곳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도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곳에 제대로 온 평화공원을 만들어서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일제의 그 혹독한 우리 대한민국 아니 대한민국을 넘어서 동아시아를 넘어서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었던 이 군국주의의 실상을 밝혀내고 그리고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니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게 정의롭고 세계 평화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첫발을 내딜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나라고 대부분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굉장히 좀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네네. 제주 도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네. 그 지금 역사에 그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이곳을 스포츠 센터니 뭐 무슨 그런 음, 관광 시설이 아닌 생태 평화 공원 조성을 이렇게 하자 이런 음, 뜻을 갖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요. 지금 현재 오영훈 제주도지사 음, 그분은 이 의견에 뭐 어떻게 동참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떤가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게 여기가 평화공원이 조성이 시작된 것은 2005년도에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포할 당시에 사상 평화공원은 이제 지금 이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할 수 있는 이 평화공원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 이 알뜨르가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다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그때 이미 설정을 해놨어요. 설정을 해놨는데 국방부가 이 땅을 내놓지 않으면서 번번이 무산이 되었었거든요. 이제 2022년도에 저희가 이제 투쟁하는 과정에서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그러면 그대로 무상 양육을 할 수 없지만 무상 사용은 가능하게 하겠다. 10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바꾸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시작이 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환호를 하고 이거에 올인을 하고 있는 중에 사실은 어느 데서나 마찬가지로 이 지역 유지분들이나 또 다른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이 또 나타난 거죠. 제주도에 이제 스포츠 바람이 불고 이 스포츠 타운을 세워서 동계 훈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치를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확 뒤집어지면서 평화공원 계획을 했던 것도 중단이 되고 지금 오영훈 도정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역 도의원 역시도 마찬가지고 말로는 이제 그 평화공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터가 없다고 땅이 없다고 하면서 여기서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대한민국 차원에서 이제는 여기에서 평화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재명 정부에도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정말 가능하다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동포님들도 함께 좀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한 게 2005년도에 이미 우리 네, 고 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제주 네,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음, 선언문에 서명까지 하신 이 마당에 이걸 자꾸 이렇게 뒤집는 게 정말 도대체 왜 네, 그러나 정말 이상하네요. 근데 이 주제를 가지고 네, 네,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네, 들었는데요. 근데 네. 토론회에 오시는 분들은 또 많이 오시는지 또 어느 정도나 동참이 되고 또 호응이 음, 어떠신지 그게 궁금하네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듯이 8월 달부터 12월 11일 이제 마지막 토론이긴 한데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이번에 마지막 토론회 하는 거를 저희가 그 줌으로 이제 개설해 드리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주제별로 해서 쭉 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평화대공원 논의를 위한 배경, 개발의 문제점, 평화대공원을 둘러싼 문제, 평화공원, 그 알뜨르 대평화공원 이제 용역 보고서를 분석을 하고 정말 이곳에 평화공원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토론을 통해서 지역 도민들에게 알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많은 방향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대표들이라든지 이장협의회장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대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오시지를 않으세요. 네. 저희가 지금 뭐 이게 평화대공원을 찬성하는 거지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포츠 타운이 아니다. 이곳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어필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곳에 정말 큰 그림을 보고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드맵을 만들어내고 큰 로드맵 속에서 큰 그림을 가져가서 정말 어디에도 여기가 이제 담아낼 수 없는 그러한 이제 평화공원의 이야기, 스토리들을 담아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고, 아, 그래, 정말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평화의 이야기를 세계에서 더 많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곳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력도 부족하고, 또 재정도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공원이 달성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 포럼이요. 8월 달부터 시작한 포럼인데 일반 사람들이 준비하는 포럼이지만은 그 내용이 이 아주 학자들 그리고 지역 활동가들 그리고 이 정치하시는 분들 연구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아주 내용이 짠짠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시간이 좀 어중간해요. 왜냐면은 여기 이 제주에 와서 보니까는 농사 짓는다는 일이 정말로 왜 고양이 손도 빌린다고 하잖아요. 바쁠 땐. 근데 이 제주에는 산모작을 하니까 1년 내내 농사가 엄청 바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일반 도민들이 참여하기는 힘들지만 여기서 매달 포럼을 하고 학습 발표를 하니까는 그것이 이 정치하시는 분들, 그리고 도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매달 할 때마다 방송으로 이런 포럼을 했다고 나가니까 포럼이 한 달 끝나고 나면 방송에서 토론회도 나오고 또 정치계나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포럼에 나온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와, 일반 분들이 하시는 작은 포럼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귀하고 아주 새로운, 정말로 내용들이 아주 알차니까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무시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럼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 개발이라 그러면 아파트 개발, 뭐 경제 돈이 나오는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이 포럼에서는 정말로 장기적으로 우리 미래 세대와 후후 세대가 역사를 기억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 제국주의가 어떻게 이 그러니까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침탈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정말로 박물관처럼 만들자. 정말로 평화, 우리가 말하는 그, 그냥 있는 평화가 아니라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기억해낼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그런 평화더라고요. 아까 네. 음, 노무현 대통령님이 평화의 섬이라고 발표를 하셨지만 이 세미나를 하면서 이 개발이라는 것이 일제시대부터 제주도를 군사지역으로 개발하려고 정부 차원에서 돈을 빼내는 지역으로 개발을 하려고 음. 셋업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유, 네. 역행해서 지금 김정인 대표님처럼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오랜 역사에 이 제주도를 빼먹으려고 했던 국가 정책을 음. 막아서 온 미래가 함께 가자고 하는 평화센터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필요한 말씀, 당부의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김 대표님. 아, 네.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이제 송악산이 그 개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저희가 꾸준히 이제 6년째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매월 보름 전후해서 달을 보면서 불을 끄고 달을 켜자라고 해서 달을 보면서 이제 불빛 없이 오로지 그 자연이 주는 그 빛에 의해서 이 송악산 둘레길을 걷습니다. 1시간가량 걷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걷는 그 취지는 이 송악산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지켜내기 위한 그러한 활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연계돼서 평화공원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이 디딤돌이 되고자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고 제주도정이나 그 지역 주민들은 이곳이 개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군사 지역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 제약되는 부분은 있었지만 오히려 그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역이용해서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 좀 만들어 가보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달마실인데 사실 지금 네. 요즘 보름달이잖아요. 뭐 예, 이 12월 전 5일 날 지구적으로 예, 이게 달이 아주 밝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그래서 음. 12월 5일 금요일 날 달을 보고 또 그 송악산 주차장에서 또 아래로 내려다 보면은 달에 비친 들판의 모습 이게 아주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지역을 평화 지역으로 꼭 지켜야 되겠다. 네. 이런 다짐을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송악산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최남단이라고 하는 마라도 각파도가 보여요. 네. 참 아, 우리나라 마지막 막 네, 섬이 보여요. 그러니까 송악산에서 그리고 그 송악산을 둘레길을 돌면서 이 제주도의 역사 그리고 송악산의 지질학적인 역사, 정부의 개발 정책이랑 우리가 원하는 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그 달마실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는 시간도 조금 갖는데 정말 달마실에 송악산에 올라가서 바다랑 산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아요. 예, 전 네. 가보지 많은 않았어도 사람들이 제주에 방문하시게 되면 우리 송악산 달마시를 꼭 한번 참여해 주시면 너무 이제 네. 감사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아름다울 것 같아요. 너무 정말 아름다워요. 달빛하고 바닷물하고 이 아, 네. 네네. 목초지하고 그리고 또 이런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문제가 전형적인 그 개발 돈을 네, 벌기 네. 위한 어떤 맞아요. 사람들은 이걸 또 추진하고 또 그 지역의 원주민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의 원주민들 이 신령시하고 쫓아내고. 자연을 지키고 있는 음. 곳에 꼭 정유회사나 무슨 원유회사가 가가지고 뭐 아, 맞아요. 음, 파헤치고 근데 이렇게 음, 역사적인 유적 같은 건 한번 파헤쳐지고 나면은 영원히 복구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예, 그렇죠. 이 잠깐 동안 몇 년간 누군가의 돈을 벌게 하는 이런 일보다는 이 소중한 우리 민족의 이런 역사 자원을 지키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뭐 듣기만 해도 우리 제주 알뜨르 분들 성원합니다.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00여 년 전 일제가 알뜨르의 전쟁을 위한 비행장을 만들기 위해 조상 대대로 농사지으며 살아온 우리의 귀한 땅, 이곳을 마을 주민들을 내쫓고 강제 동원하고 인권 유린을 한 곳이 바로 송악산 알뜨르 비행장입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광활한 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송악산과 알뜨르가 관광, 투기 자본의 개발 대상으로 전락시킬 것인지 생태 지질학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도록 할지는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제주 소식 전해주신 린다모님과 김정인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